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마리화나가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합법화가 됩니다. 이 조치가 일리노이주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법체계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리화나, 대마초는 지금까지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거나 소지를 하게 되면 체포가 되거나 또는 감옥에 갈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일반 시민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11번째로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됩니다. 소위 recreational marijuana라는 것은 일종의 오락용, 술과 담배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세금을 우리가 sin tax라고 부릅니다. 죄악세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이 마리화나도 sin tax 아이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완전하게 합법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술도 한때는 금주법으로 다스린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합법화가 된 것처럼 마리화나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운명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화나는 아직도 연방법으로는 불법적인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개 주는 여전히 이 물건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인들 1억 2,800만 명 정도,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미 마리화나 흡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도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전 국민의 66%가 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또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의 근거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우선 이 마리화나가 담배나 술보다 더 나쁘지 않다, 안전하다, 그리고 범죄를 줄일 것이고 인정 간의 갈등도 해소할 것이고 흡연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찰력도 전략할 수 있다. 경제를 신장할 수 있다. 자업을 증진할 수 있다.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의견들은 이 합법화에 따라서 마리화나 중독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0대들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범죄도 늘어나고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환경도 해칠 것이다. 그런 의견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pros and cons, 찬부 논란이 13개 항목에 걸쳐서 17페이지나 되는 아주 꽤 길고 복잡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결론이 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일리노이주에 마리화나 판매를 할 수 있는 면허 소지를 한 스토어가 35개 뿐입니다. 그러나 잠정적인 사용자의 숫자는 한 100만 명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 스토어들이 굉장히 혼잡할 것이다. 또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수지 맞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일이라면은 이 면허 소지 스토어가 7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화나 이용자 등이 흑인이 많은데 그러나 면허 소지자를 보니까 완전히 백인 일색입니다. 왜냐? 이 비즈니스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일부에서는 실시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양성화해서 텍스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상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농약이라든가 곰팡이 등을 조사해서 이 마리화나 사용자의 건강을 좀 더 챙겨보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마리화나로 체포되는 사람이 전국에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만 하면은 경찰력이라든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인력과 예산을 전략할 수 있다.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장 문제가 교통위험 여부입니다. 일리노이 법은
마리화나를 하고 운전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승자, 패신저도 이 스모크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DUI 측정이 술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체포하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마리화나에 취하면 생기는 증상 일반적인 것이 눈이 충혈된다든가 졸음이 온다든가 동작이 느려진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경찰이 일단 의심을 하고 연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화학 반응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호흡, 혈액, 소변 등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경찰은 호흡 테스트 정도만 가능합니다. 혈액 테스트는 의료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 테스트는 2시간 이내에 해야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의 단속이 한마디로 술 취해서 다니는 그 DUI 조사보다 애매하고 복잡한 구석이 있더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찬반 논란 중에도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논란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차 간의 합의점이 없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 마리화나 DUI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거버너에게 1년에 3번 이상 전문가들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3년도에 이미 콜로라도 그리고 워싱턴주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까지 11개 주가 합법화를 하고 있는데 미시간주는 지난 12월 1일부터 합법화를 했고 일리노이주는 이제 내일 모레 2020년 1월 1일부터 합법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서부 지역의 이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 경계선을 넘어서 마리화나를 사고 팔고 흡연하고 이렇게 되면은 불법화를 하고 있는 인근 주들이 단속이 어렵게 됩니다. 네브라스카 주라든가 오클라호마 주가 콜로라도 주를 이 문제로 제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송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허핑턴 포스트가 쓴 친 마리화나 합법화 기고문을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리화나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버도스 사망자가 2010년도에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60%는 마약 과잉 섭취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술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이 2만 3,60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흡연을 했고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성이 커피보다 약하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CNN의 산제 굽타 의료 전문 기자고 이 사람이 닥터인데 이 사람이 중독성에 대해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마리화나의 중독성 가능성 10%, 마약이 20%, 담배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화나가 통증을 해소한다든가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유명 인사들 중에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다더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수계의 인기 라디오 진행자인 러시 림바우가 마리화나를 하고 있고 오프라 윈프리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찬반 양론 중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효과인데 2025년도에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규모가 240억 달러나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텍스가 수천만 달러가 나오게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술 비즈니스는 2230억 달러나 된다. 담배 비즈니스는 1930억 달러가 되는데 이 마리화나의 240억 달러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10대의 흡연이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조사인데 2012년도여서 2014년을 대비한 조사인데 워싱턴주의 경우에 9.8%에서 7.3%로 오히려 흡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 콜로라도의 10대 흡연율이 18.86%입니다. 전국이 12.29%니까 오히려 전국 평균치보다 높더라. 그런 상반되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담배와 마리화나 어느 쪽이 더 나쁜가 하고 물어보니까 76대 18로 담배가 더 나쁘다. 그런 여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북부 포트워스 인근의 한 교회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포트워스 소방서는 총격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함한 3명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Y 세틀먼트 소재 웨스트 프리웨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교인 2명이 총격범을 제압하기 위해 범인에게 총으로 반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이번 총격범의 공격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교 축일인 한우카를 기념 중이던 뉴욕주의 한 랍비집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중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 북부 몬시의 한 하시데즘 랍비집에서 28일 밤 늦게 한 남성이 들어와 칼을 휘둘러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용의자 그리프턴 토마스는 경찰에 체포돼 뉴욕 북서부 로클랜드 카운티 당국에 인계됐습니다. 이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토마스는 이미 몬시 인근 뉴욕주 그린우드 호수에서 5건의 살인미수와 1급 강도 사건을 저질러 FBI의 추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란 지원의 이라크 시리아 무장대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말크 에스펄 국방장관은 지난주 이라크 무장대가 로켓 공격으로 미국인 군 계약직 1명을 살해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지원의 무장대 군사 공격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란의 행동은 모두 즉각 대응 공격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공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정밀 방위 공습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소재한 헤즈볼라 여단 무장대 5개 진지를 타깃으로 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원의 트럼프 탄핵 심판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심판은 트럼프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며 자신은 상원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아이오와주 페이필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만약 상원이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며 내게 보내는 어떤 소환에도 복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주이시 커뮤니티가 뉴욕의 유태인 테러 사건 이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이시 커뮤니티는 어제 스코키 쇼핑센터에서 시위를 벌이고 인종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시위대의 리더는 인종주의의 혐오와 편협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마치 사악함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시의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요금이 새해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부동산세는 예상보다 소폭 올리고 우버와 리프트 합승제 요금 등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시는 금년에 8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시즌 성적 8승 8패를 기록하고 금년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바이킹스와의 대전에서 21대 19로 이겨 시즌 마지막 게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베어스는 금년의 공수에서 모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게임을 보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한때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기온은 30도대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2019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2도. 2020년 새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최고 40도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5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0도입니다.